아빠, 나 상 받았어요, 아빠. 한 번만 안아보고 싶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먼저 보낸 아들의 묘를 찾을 때마다 항상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부부는 아들의 묘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 한 아이를 봤습니다. 그 아이가 우는 목소리는 마치 죽은 아들이 저를 부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양쪽 볼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 바닥에 떨어질 때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는 분명 내 아들이 보낸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죽은 아들이 꼭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저 아이와 함께 우리에게 보냈다는 생각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따뜻한 이야기로 소통하고 싶어서 담장 위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DJ 임영훈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매일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상과 댓글에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 좋아요 기운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도 팍팍 전달될 거니까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담장이 라디오를 찾아주신 모든 멋진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주입니다. 올해 65이고요. 평생 무대 뒤에서 일해왔어요. 사람들이 화려한 무대를 보며 감탄할 때 저는 늘 어두운 조정실에 앉아 소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마이크 하나 잘못 조절하면 가수의 목소리가 뒤틀리고 음향 하나 삐끗하면 관객들의 감동이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완벽하게 일했어요. 남편 태성 씨는 지역개발회사와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사업가예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든든한 사람이었죠. 저보다 7살 많지만 웃을 때마다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어서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상처가 있습니다. 12년 전 22살이던 아들 지훈이가 해외 유학길에서 실종됐어요. 마지막 연락 이후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죠. 경찰도 외교부도 모든 수소문을 다했지만 소식이 없었어요. 그 이후로 저희 부부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아들을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더 자주 연락했어야 했는데, 그런 후회들이 마음 한구석에 늘 자리 잡고 있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성묘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던 오후였어요. 은주야, 꽃 가져왔나? 태성 씨가 차에서 내리며 물었어요. 저는 뒷좌석에서 하얀 국화 꽃다발을 꺼내들었죠. 네, 지훈이가 좋아하던 국화로요. 우리는 천천히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발밑으로는 마른 낙엽들이 바스락거렸고요. 하늘은 회색빛으로 흐려져 있었어요. 이런 날씨에는 왠지 마음도 더 무거워지네요. 지훈이의 추모비가 보이자 태성 씨가 걸음을 멈췄어요. 벌써 12년이네. 그분의 목소리에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가슴이 먹먹해졌죠. 매번 이곳에 올 때마다 시간은 흘러도 아픔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작은 그림자 하나가 보였어요. 어린아이가 무덤 하나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었죠. 아이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저기 저 아이. 태성 씨도 따라 바라봤어요. 아이는 우리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무덤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어요. 옷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작은 손엔 구겨진 종이 몇 장이 꾹 쥐어져 있었죠. 이 시간에 저런 어린아이가 혼자. 태성 씨가 중얼거리며 걸음을 멈췄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뭔가 이상했어요. 아이를 데려다 줄 어른도 보이지 않고 왜 이런 쓸쓸한 묘역에 혼자 있는 걸까요? 바람이 더 세게 불어왔어요. 아이의 작은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죠. 저는 태성 씨와 눈을 마주쳤어요. 그분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저희는 조심스럽게 아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12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까까머리에 큰 눈을 한 아이가 무덤을 꼭 껴안고 흐느끼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아이의 어깨에 손을 살며시 얹었어요. 얘야. 아이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저를 올려다봤죠.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아이가 끌어안고 있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한지훈 1990만 2012. 저희 아들의 이름이었어요.
태성 씨도 묘비를 보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이 바닥에 떨어졌죠. 아이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빠, 오늘도 저 혼자였어요. 그 말이 저의 심장을 강하게 쳤습니다. 아빠라고 했어요. 이 아이가 지훈이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얘야, 너 누구니? 아이는 코를 훌쩍이며 대답했어요. 지우예요. 저는 한지우예요. 한지우. 한씨 성을 가진 아이였어요. 그런데 왜 이 아이가 저희 지훈이 묘비 앞에서 아빠라고 울고 있는 걸까요? 태성 씨가 아이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우야, 이 묘가 정말 네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거니? 아이는 묘비를 다시 한번 끌어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가 여기 계신다고. 저는 머리가 어지러워졌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지훈이는 저희 아들이고 22살에 실종됐어요. 그런데 이 12살짜리 아이가 지훈이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다니. 지우라는 아이는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어요. 구겨진 편지지였죠. 아빠한테 이거 읽어드리려고 왔어요.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아빠, 나 오늘 학교에서 노래대회에 나갔어요. 1등은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아빠가 알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 순간 아이가 짧게 허밍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를, 그 음색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지훈이와 똑같은 음색이었거든요. 저는 태성 씨를 바라봤어요. 그분도 똑같이 놀란 표정이었죠. 저희는 서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바람이 더욱 강하게 불어왔어요. 아이의 편지가 바람에 날릴까봐 저는 얼른 손으로 막아줬죠. 지우야, 엄마는 어디 계시니? 병원에 계세요. 아파서. 아이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그럼 누가 너를 여기까지 데려다 줬니? 혼자 왔어요. 버스 타고. 12살짜리가 혼자 이런 먼 곳까지 와서 무덤 앞에 앉아 있다니.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태성 씨가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지우야, 일단 따뜻한 곳으로 가자. 너무 추워. 그런데 아이는 묘비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어요. 아직 아빠한테 다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저는 아이의 마음이 이해됐어요. 아빠를 그리워하는 마음, 외로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은 거겠죠. 그럼 내일 다시 와서 더 이야기하는 건 어떨까? 아빠도 지우가 아프면 걱정하실 거야. 아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일 또 와도 돼요? 물론이지. 저는 아이를 일으켜 세우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줬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론 불안함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 아이와 저희 지훈이 사이에는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어요. 태성 씨도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은주야. 태성 씨가 입을 열었어요. 그 아이, 뭔가 이상하지 않나?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지우라는 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가 부른 짧은 허밍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말 지훈이와 똑같은 음색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함은 더욱 커졌어요. 내일 다시 그 아이를 만나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될까요? 그리고 그것이 저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평범할 줄 알았던 오늘이 이상한 하루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시작에 불과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태성 씨와 함께 다시 묘역을 찾았습니다. 어젯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지우라는 아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 아이의 목소리,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지훈이와 닮은 음색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은주야,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 태성 씨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분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죠. 묘역 입구에 도착하니 지우가 벌써 와 있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무덤을 바라보고 있었죠. 작은 등에 멜빵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가방이 아이보다 훨씬 커 보였어요. 지우야. 제가 부르자 아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어제보다는 표정이 밝아 보였죠. 어제 할머니랑 할아버지 맞죠? 와주셨네요. 아이가 일어서며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어린 나이에 비해 예의가 바른 아이였어요. 저희는 지우 옆에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갑더군요. 지우야, 어제 말하던 편지. 혹시 더 보여줄 수 있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이는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어요. 표지가 해져서 글자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죠. 여기, 아빠한테 쓴 편지들이 다 있어요. 공책을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어린아이의 솔직한 마음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아빠, 오늘은 학교에서 음악 시간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제가 노래를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아빠, 엄마가 또 아파요. 병원에 가야 한대요. 걱정돼요. 아빠, 저 혼자 라면 끓여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 가슴이 아팠어요.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편지 날짜들을 보니 몇 년 전부터 시작되어 있었어요. 지우가 아직 8, 9살이었을 때부터 쓴 편지들이었죠. 지우야, 이 편지들.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니? 엄마가 아빠 이야기를 해준 날부터요. 제가 7살 때였나? 7살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왔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훈이가 실종된 건 12년 전이고 지우는 지금 12살이에요. 계산이 맞지 않았어요. 태성 씨가 아이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지우야, 아빠에 대해서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니? 네. 엄마가 말씀해 주셨어요. 아빠는 착한 분이었고 저를 많이 사랑하셨다고요. 그리고 아이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아빠가 하늘로 간 건 저 때문이라고. 엄마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왜 지우 엄마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이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말이었어요. 지우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제가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작고 차가운 손이었죠. 정말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위로해주기를 얼마나 바랐을지 느껴졌어요. 저는 공책의 뒷페이지를 넘겨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몇 페이지에는 편지가 아닌 노래 가사가 적혀 있었어요. 하늘 높이 날아가는 새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아빠 품에서 노래 부르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가사를 읽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이의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지우야, 이 노래 네가 직접 만든 거니? 네. 아빠한테 들려드리고 싶어서요. 그때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어요. 하늘 높이 날아가는 새처럼.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 음색, 그 창법, 심지어 숨쉬는 패턴까지. 모든 게 지훈이와 똑같았거든요. 태성 씨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얼굴이 새하얘졌거든요. 지우야, 잠깐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를 멈췄어요. 그 노래, 누구한테 배웠니? 아무도요.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아이는 순진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저는 태성 씨와 눈을 마주쳤어요. 그분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지우야, 아빠 이름이 정말 한지훈이 맞니? 네. 엄마가 그랬어요. 그럼, 아빠가 언제 하늘로 가셨다고 들었니? 제가 갓난아기였을 때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아이의 대답들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지훈이가 실종된 건 지우가 태어나기도 전이었는데, 어떻게 지우가 갓난아기일 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보기로 했어요. 지우야, 혹시 아빠 사진 같은 거 본 적 있니? 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사진은 너무 슬퍼서 다 치워버렸대요.
하지만 아이가 가방에서 작은 펜던트를 꺼냈어요. 안에 작은 사진이 들어있었죠. 이것만 남겨줬어요. 아빠 사진이래요. 펜던트를 받아든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사진 속 남자는 분명 지훈이었거든요. 20살쯤 됐을 때의 지훈이 모습이었어요. 태성 씨도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지훈이야. 분명히 우리 지훈이야. 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아이가 들을까봐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가 펜던트를 다시 받아들더니 사진을 보며 말하는 거예요. 아빠,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좋은 분들인 것 같아요. 아빠도 기뻐하시죠? 마치 사진 속의 지훈이와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지우야, 엄마가 아빠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는 안 해주셨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빠가 음악을 좋아하셨다고 했어요. 저처럼요? 그래? 또 뭐가 있을까? 아빠가 착하고 똑똑한 분이었다고요. 그리고 아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빠가 진실을 말하는 걸 좋아하셨대요. 거짓말을 싫어하셨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훈이는 정말 거짓말을 싫어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작은 거짓말도 못했던 아이였어요. 태성 씨가 시계를 보더니 말했어요. 지우야, 너무 오래 있으면 엄마가 걱정하실 거야. 오늘은 이만 들어가는 게 어떨까? 네. 그럼 내일도 와도 돼요? 아이가 아쉬워하며 물었어요. 물론이지. 우리도 내일 또 올게. 아이가 가방을 메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서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목소리가 따뜻해요. 아빠도 할머니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고 갔어요.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태성 씨가 제 팔을 붙잡아 주었죠. 은주야, 괜찮아? 태성 씨, 이게 뭐예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진도 우리 지훈이고, 목소리도 똑같고, 심지어 성격까지 닮아 있어요. 태성 씨도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지우라는 아이는 분명 저희 지훈이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자신이 지훈이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걸까요? 가장 이상한 건 지우 엄마의 행동이었어요. 왜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무슨 목적으로요?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마음이 불안했어요.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비밀이 저희 가족과 관련된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지우 생각만 났어요. 그 아이가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은주야, 내일 가서 아이 엄마 연락처라도 물어보자. 태성 씨가 말했어요. 네, 그래야겠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우의 노랫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너무나 지훈이와 닮은 그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가 마지막에 한 말도 계속 생각났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따뜻해요라고 했던 그 말이요. 창문 밖을 보니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지우도 같은 달을 보고 있을까요? 혼자서 외롭게요? 저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내일 지우를 다시 만나면 무엇을 알게 될까요? 그리고 그것이 저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뭔가 큰 진실이 숨겨져 있었고 저희는 그것을 알아내야 했어요. 지우라는 아이와 저희 지훈이 사이에는 분명 비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을 풀지 못하면 저희는 계속 이런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희는 평소보다 일찍 묘역에 도착했어요. 지우가 오기 전에 미리 와서 상황을 정리해보고 싶었거든요. 어젯밤 태성 씨와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아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묘역 입구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우가 한 중년 남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남자는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거칠었죠. 야, 이 자식아. 또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남자가 지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아이는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섰죠. 저는 급히 달려갔어요. 잠깐요. 뭘 하시는 거예요? 남자가 저를 쳐다봤어요.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죠. 아, 누구세요? 이해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왜 아이를 그렇게 대하시는 건가요? 태성 씨도 제 뒤에 서며 남자를 노려봤어요. 남자는 코웃음을 치더니 말했어요. 이해 삼촌이에요. 김철수라고 하죠. 그런데 이 자식이 맨날 여기 와서 헛짓거리를 하고 있거든요. 삼촌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우를 대하는 태도가 전혀 삼촌 같지 않았죠.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삼촌, 저는 그냥 아빠한테 인사만. 아빠라고? 또 그 헛소리야? 김철수라는 남자가 지우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아이가 비틀거렸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금 당장 그 손 치우세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어요. 김철수가 놀란 듯 손을 뗐죠. 뭐요? 누가 뭐라고 해요? 아이를 그렇게 대할 권리가 없어요. 삼촌이라고 해도요. 태성 씨가 제 옆에 서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김철수는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비웃음을 지었어요. 아, 그렇군요. 이 애가 당신들을 꼬드겼나 보네요. 꼬드겼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애 엄마가 병원에 있다는 거 아시죠? 수술비가 필요해서 여기저기 돈 구걸하고 다녀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애가 불쌍한 척하면서 사람들 마음을 흔들어놔요. 그래서 돈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지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김철수는 계속했어요. 지난달에도 이런 식으로 어떤 할머니한테서 10만 원 받아냈거든요. 불쌍한 척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지우가 정말 그런 아이일까요? 어제까지도 그렇게 순수해 보였는데요. 지우야, 그게 정말이니? 저는 아이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서. 김철수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저희에게 보여줬어요. 여기 봐요. 이애 엄마 수진이 한테서 온 문자예요. 문자 내용을 보니 이런 글이 있었어요. 오빠, 지우가 또 묘지에 간다면 말려주세요. 사람들한테 패 끼치지 말라고 해주세요. 저는 혼란스러워졌어요. 지우 엄마가 직접 보낸 문자였거든요. 그럼 지우 엄마도 이 일을 반대하는 건가요? 당연하죠. 이 애가 맨날 이상한 망상에 빠져서 돌아다니니까요. 김철수가 지우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한지훈이 내 아빠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라. 내 아빠는 그냥 도망간 거야. 그 말을 들은 지우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설령 지우의 이야기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렇게 아이를 대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지우야, 일단 진정해. 저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지우가 저를 올려다봤죠. 눈물 범벅인 얼굴이 너무 애처로웠어요. 김철수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두세요. 이 애한테 관심 보이지 마시고요. 왜요? 우리가 지우를 도와주겠다는데 왜 반대하시는 거죠? 태성 씨가 따지듯 물었어요. 도와준다고요? 돈 받아가면서 도와주는 건 아니죠? 돈이라니요? 저희는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직은 그렇겠죠. 하지만 나중에는 모르죠. 김철수의 말투가 점점 더 거슬렸어요. 저희를 처음부터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삼촌, 저는 정말 아빠가 그리워서. 그만해. 내 아빠는 없어. 포기해. 김철수가 소리를 지르자 지우가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이 앞에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지우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김철수가 비웃음을 지었어요. 당신들은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애가 얼마나 말썽꾸러기인지 말이에요. 저는 지우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지우야, 우리가 집까지 데려다 줄까? 지우가 고개를 들더니 김철수를 보았어요. 김철수는 팔짱을 끼고 있었죠. 집은 저랑 같이 가겠어요. 삼촌이랑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김철수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맞지. 자, 가자. 그리고는 지우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때 저는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해야 했어요.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것인지, 아니면 개입할 것인지요. 저는 김철수의 팔을 잡았어요. 잠깐만요. 뭘 또 하시려고요? 지우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지우야, 너 정말 삼촌이랑 집에 가고 싶니? 지우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도움을 청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저는, 뭐 하는 거예요? 아이 마음 흔들어 놓지 마세요. 김철수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지우야, 우리 집에 잠깐 있을래? 엄마 병문안 갈 때까지만요. 그 말에 김철수가 발끈했어요. 뭐라고요? 당신들이 뭔데 남의 조카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지우가 원한다면요. 지우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작은 손에서 떨림이 느껴졌죠. 저, 할머니랑 있고 싶어요. 김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것들이 정말 좋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제가 모르는 일이에요. 그리고는 화를 내며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리고 이해 때문에 돈 나가는 일 생기면 당신들이 책임지세요. 김철수가 사라지고 나니 묘역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요? 지우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패 끼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지우야. 전혀 패가 아니야. 하지만 저는 속으로 불안했어요. 김철수의 말 중에 사실인 것들이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태성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일단 집으로 가자.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지우를 집으로 데려오는 게 맞는 일일까요? 김철수가 말한 게 사실이라면 어떡하죠? 하지만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있으니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따뜻한 보살핌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지우가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와, 집이 정말 크네요. 지우야, 일단 씻고 따뜻한 걸 먹자. 저는 지우를 화장실로 안내했어요. 아이의 옷이 며칠 동안 갈아입지 못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태성 씨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네, 김철수 씨. 네. 뭐라고요? 태성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다가갔죠. 아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태성 씨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태성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은주야, 큰일 났어. 왜요? 무슨 일인데요? 김철수가 우리를 신고했어. 신고요? 아이 유괴 혐의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게 무슨... 그리고 지우 엄마한테도 연락해서 우리가 아이를 꼬드겼다고 말했대.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선의로 한 일인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어떡하죠? 일단 경찰서에 가서 해명해야 할 것 같아. 그때 화장실에서 지우가 나왔어요. 깨끗하게 씻고 나니 더욱 어려 보였죠. 할머니,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심각해 보여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 상황을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하죠? 지우야, 잠깐 기다려줄래? 저와 태성 씨는 거실 한 구석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하지? 아이를 다시 김철수한테 보내야 하나? 그렇게 하기엔 아이가 너무 무서워하던데. 저희는 어려운 선택 앞에 서 있었어요. 지우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에 휘말려 버린 거였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저희의 상황처럼요. 선의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꼬여버릴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지우가 도움을 청했을 때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걱정됐어요. 저희가 지우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포기해야 할까요? 그날 밤은 아마 잠 못 이룰 밤이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지우를 집에 두고 갈 수는 없어서 함께 데려갔어요. 아이는 어젯밤부터 계속 불안해했거든요. 할머니, 제가 잘못한 거예요? 지우가 차 안에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야, 지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저는 속으로 걱정이 컸어요. 과연 경찰이 저희 말을 믿어줄까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김철수가 벌써 와 있었어요. 그 옆에는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죠. 저 여자가 누구지? 태성 씨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곧 알 수 있었어요. 경찰관이 저희를 부르더니 설명해줬거든요. 신고인 김철수 씨와 아동의 고모라고 하시는 김미경 씨입니다. 고모라고 했어요. 지우에게 고모가 있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김미경이라는 여자가 저희를 쳐다봤어요. 나이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죠. 이 사람들이 지우를 데려간 사람들인가요? 김미경이 경찰관에게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경찰관이 저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일단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묘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는 차근차근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지우가 혼자 있는 걸 보고 도와주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김철수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지우를 꼬드겼다고요. 꼬드겼다니요? 저희는 그냥... 보세요, 경찰관님. 이 사람들 집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분명히 지우를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김철수의 말에 김미경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요즘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저희가 지우를 이용한다고요? 우리가 지우를 어떻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태성 씨가 화를 내며 물었어요. 김미경이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직은 모르죠. 하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남의 애를 데려가겠다고 한다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금 저희를 뭘로 보는 거예요? 글쎄요. 저희가 뭘로 봐야 할까요? 김미경의 말투가 점점 더 도발적이었어요. 경찰관이 손을 들어 저희를 진정시켰어요. 일단 아이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지우야, 이리 와. 지우가 떨리며 앞으로 나왔어요. 지우야, 이 사람들이 너를 억지로 데려간 거니?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랑 있고 싶었어요. 왜? 삼촌이랑 고모가. 무서워요. 그 말에 김철수가 발끈했어요. 뭐라고? 우리가 무섭다고? 지우가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저는 아이를 제 뒤로 감쌌어요. 김미경이 지우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지우야,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알지? 고모가 언제 무서운 짓 했니? 저는 지우가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아이가 너무 위축되어 있었거든요. 경찰관이 다시 물었어요. 지우 어머니는 어디 계신가요? 김철수가 대답했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수술을 받으셔야 해서요. 그럼 보호자는 누구인가요? 저희가 보호자예요. 저는 수진이 오빠고 이 사람은 수진이 친언니예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일단 아이는 친척분들이 모시고 가시는 게 맞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잠깐만요. 지우가 싫다고 하는데. 김미경이 제 말을 끊었어요. 아이가 뭘 안다고요? 어른들이 결정할 일이지. 하지만 지우 의견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김철수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의견이요? 이 애가 맨날 거짓말하는 애라는 거 모르세요? 거짓말이라니요? 아빠가 한지훈이라고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경찰관도 그 말에 관심을 보였어요. 한지훈이요? 누구죠? 김철수가 설명했어요. 이 애가 묘지에서 만난 사람 이름이에요. 자기 아빠라고 우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미경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 애 아빠는 수진이가 어릴 때 사귀던 남자예요. 결혼도 안 하고 지우 낳자마자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럼
지훈이와는 전혀 관계가 당연하죠. 근데 이 애가 어디서 한지훈이란 이름을 들었는지 자기 아빠라고 우기는 거예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럼 지금까지의 일들이 다 우연이었다는 건가요? 경찰관이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아이는 친척분들이 모시고 가시고. 안 돼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지우가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김미경이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 일에 참견해요? 저는 그냥 아이가 불쌍해서. 불쌍해요? 그럼 당신이 키우시겠다는 건가요? 그것도 돈도 많이 드는데 감당할 수 있어요? 지우 엄마 수술비만 해도 몇 천만 원인데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갑자기 현실이 느껴졌거든요. 김철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보세요. 결국 돈 문제잖아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저는 모욕감을 느꼈어요. 마치 제가 위선자인 것처럼 몰리고 있었거든요. 태성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은주야, 일단 나가자. 하지만 저는 지우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보고 있었죠. 할머니. 지우의 작은 목소리가 제 심장을 찔렀어요. 김미경이 지우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자, 가자. 고모랑 집에 가서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리자. 지우가 뒤돌아보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버림받는다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경찰서를 나오는 길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지우를 지켜주지 못한 것도 속상했고, 김미경과 김철수에게 모욕당한 것도 분했어요. 은주야, 괜찮아? 태성 씨가 제 어깨를 감싸며 물었어요. 괜찮지 않아요. 저는 그냥 아이를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차 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무력감이 너무 컸거든요. 저희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아니야.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럼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태성 씨도 대답을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김미경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우의 아빠가 정말 지훈이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했죠.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느꼈던 모든 게 착각이었나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지우의 목소리, 표정, 심지어 성격까지. 지훈이와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여보, 지우 집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지우 집에? 네.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아요. 태성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보자. 김철수가 알려준 주소를 따라 지우 집에 도착했어요. 반지하 집이었는데 생각보다 더 낡아 보였어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당연했죠. 지우는 김미경과 있을 테니까요. 어떻게 들어가지? 태성 씨가 중얼거렸어요. 그때 옆집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누구세요? 지우 어머니 아는 사람인데 혹시 집에 들어갈 방법이 있을까요? 아, 수진이 말씀하시던 분들이신가? 수진이가 열쇠 맡기고 갔어요. 다행히 열쇠를 받을 수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곰팡내가 심했어요. 습기도 많고 전체적으로 어두웠죠. 여기서 지우가 혼자 지냈다고? 태성 씨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저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작은 책상 위에는 지우가 쓰던 공책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서랍을 열어보니 이상한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지? 봉투를 열어보니 사진 몇 장과 서류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사진 속의 남자는 분명 지훈이었거든요. 대학교 입학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태성 씨, 이건 지훈이야. 분명히 지훈이 사진이야. 서류를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지훈이의 대학 합격 통지서와 성적표가 있었거든요. 왜 지우 집에 지훈이 자료들이 있는 거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태성 씨도 당황스러워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지우와 지훈이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야. 그때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요. 펼쳐보니 손글씨로 쓴 메모였어요. 지우에게 마이너스 내 아빠는 한지훈이다. 진실을 찾아라. 그 메모를 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김미경과 김철수는
지우의 아빠가 다른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메모는 지훈이가 지우의 아빠라고 하고 있었어요. 누가 이 메모를 썼을까? 저는 메모를 자세히 봤어요. 글씨체가 낯설지 않았거든요. 잠깐만. 이 글씨체. 제가 가방에서 지훈이가 예전에 보낸 편지를 꺼냈어요. 비교해보니 글씨체가 비슷했어요. 태성 씨. 이 메모. 지훈이가 쓴 것 같아요. 뭐라고? 태성 씨가 메모를 받아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말. 지훈이 글씨 같아.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바뀌었다고 느꼈어요. 김미경과 김철수의 말이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훈은 정말 지훈이의 아들일 수도 있었어요. 저는 바닥에 앉은 채로 눈물을 흘렸어요. 아까 경찰서에서 당한 모욕이 되살아났지만 이제는 분노보다 결심이 생겼어요. 태성 씨. 응? 저는 포기 안 할 거예요. 무슨 말이야? 지우와 지훈이의 관계를 꼭 밝혀낼 거예요. 그리고 지우를 지킬 거예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태성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나도 같은 생각이야. 우리 함께 진실을 찾아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거였어요. 지우를 위해서, 그리고 지훈이를 위해서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지훈이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12년 동안 그대로 두었던 방이었죠. 책상 위에 펜, 침대 위에 베개, 옷장 속의 옷들까지 모든 게 그날 그대로였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지훈이가 대학 시절에 쓰던 일기장이 있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펼쳐봤죠. 오늘 아버지 회사 일로 고민이 많다.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말씀해주지 않으신다. 지훈이가 실종되기 몇 달 전에 쓴 글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지훈이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다음 장을 넘겨보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아버지 재단에서 하는 일들이 정말 옳은 일인지 의문스럽다. 지역 개발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쫓겨나고 있다. 이게 맞는 건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진실을 말해야겠다. 아버지가 실망하시더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 일기를 읽는 내내 가슴이 아팠어요. 지훈이가 얼마나 고민했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그때 태성 씨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은주야, 뭐하고 있어? 지훈이 일기를 보고 있어요. 태성 씨가 제 옆에 앉으며 일기를 봤어요. 그분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죠.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태성 씨, 혹시 그때 재단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태성 씨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 그때 문제가 좀 있었어. 개발 과정에서 일부 부정이 있었거든. 부정이요? 응. 허가 과정에서 돈이 오고 간 일들이 있었어. 나도 나중에 알았지만,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럼 지훈이가 그것 때문에 고민했던 건가요? 그럼 지훈이가 실종된 것도 모르겠어. 하지만 가능성은 있지. 저희는 다음날 병원으로 향했어요. 지우 엄마를 만나봐야겠다고 결정했거든요. 병원에 도착하니 김미경이 병실 앞에 서 있었어요. 당신들이 왜 여기에? 지우 엄마를 뵙고 싶어서요. 안 됩니다. 환자가 면회를 거부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잠깐만이라도 뵐 수 있을까요? 김미경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면서 간병인이 나왔어요. 혹시 지우 어머니 만나러 오신 분들이세요? 네, 맞습니다. 환자분이 잠깐 만나보겠다고 하세요. 김미경이 놀라며 병실을 바라봤어요. 병실로 들어가니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가 저희를 바라봤어요. 수진이라는 지우의 엄마였죠. 생각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얼굴도 창백했고 말하는 것도 힘들어 보였어요. 저희는 수진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멈췄어요. 알고 있어요. 지우를 도와주신 분들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우가
한지훈 씨를 아빠라고 믿고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사실은 정말 그분이 지우 아빠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김미경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언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제 말할 때가 된 것 같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제가 지훈 씨 마지막을 봤어요. 저는 숨을 멈추었어요. 언제요? 실종되기 전날 밤이었어요. 지훈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수진이 눈을 감으며 계속했어요. 지훈 씨는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쫓고 있다고 했어요. 태성 씨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누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훈 씨가 말했어요.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지우를 부탁한다고.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지훈 씨는 재단의 비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걸 폭로하려고 했거든요. 그 말에 태성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비리라니요? 개발 과정에서의 부정, 허가권 매매, 주민들 강제 이주.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어요. 거기 USB가 하나 있어요. 지훈 씨가 마지막에 제게 맡긴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냈어요. 이게 뭐가 들어있는 건가요? 증거 자료들이요. 지훈 씨가 목숨 걸고 모은. 그때 김미경이 갑자기 USB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거 주세요. 하지만 태성 씨가 먼저 USB를 받아들었어요. 수진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훈 씨는 좋은 분이었어요. 지우를 정말 사랑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지훈이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지훈이가 지금도.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어요. 저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12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사실은 누군가에게 쫓기다가 사라진 거였어요. 왜 진작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지우가 위험해질까봐. 김미경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언니, 이런 말 하면 안 돼.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김미경과 김철수가 왜 그렇게 지우를 막았는지를요. 진실이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수진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지우를 부탁드려요. 제가 죽으면 그런 말씀 마세요. 지우는 지훈 씨 아들이에요. 정말로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이해됐어요. 지우의 음색, 성격, 모든 게 지훈이와 닮은 이유를요. 병원을 나오는 길에 저는 USB를 꼭 쥐고 있었어요. 이 작은 것 안에 12년 전 진실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니 떨렸거든요. 태성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은주야, 이제 어떻게 할까? 지훈이를 찾아야 해요. 하지만 12년이나 지났는데. 그래도 찾아야 해요. 지우를 위해서라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12년 전 그 밤, 지훈이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상상해봤어요.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지우에 대한 걱정도 컸을 거예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린 아들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서요. 저는 지훈이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새삼 느꼈어요. 그리고 그런 아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지우라는 아이를 통해 지훈이와 다시 연결됐거든요.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였어요. 그리고 지훈이가 지키려 했던 아이를 제가 지킬 거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마치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수많은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문서, 사진, 녹음 파일까지. 지훈이가 얼마나 많은 자료를 모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첫 번째 폴더를 열어보니 재단 관련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개발 허가서, 계약서, 그리고 금전 거래 내역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이게 다 뭐야? 태성 씨가 놀라며 화면을 바라봤어요. 서류들을 보니 충격적이었어요. 재단에서 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기록이 상세히 나와 있었거든요. 금액도 수억 원에 달했어요. 태성 씨,
이런 일들이 정말 있었던 거예요? 나도 몰랐어.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니. 태성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재단이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였죠. 다음 폴더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개발 지역 주민들을 강제로 쫓아낸 과정이 녹음 파일로 남아 있었거든요. 아, 이 영감들이 안 나간다고?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지. 녹음 파일 속 목소리는 김철수였어요. 김철수가 이런 일에 관여했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김철수가 단순한 지우의 삼촌이 아니라는 건가요? 계속해서 파일들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마지막 폴더에 이상한 제목의 파일이 있었어요. 지우에게 MP4 동영상 파일이었어요. 재생하자 지훈이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지훈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12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거든요.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나쁜 사람들이 아빠를 쫓고 있어. 화면 속 지훈이는 지금의 지우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특히 눈빛이요. 지우야, 아빠는 옳은 일을 하려고 했어. 나쁜 일을 막으려고 했단다. 그런데 그 때문에 위험해졌어. 지훈이가 카메라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마치 지우를 만지려는 것처럼요. 만약 아빠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 USB를 믿을 만한 사람에게 주렴. 그리고 아빠가 얼마나 지우를 사랑하는지 기억해줘. 영상이 끝나자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지훈이가 마지막까지 지우를 생각했다는 게 너무 슬펐거든요. 태성 씨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은주야, 이제 알겠어. 왜 김철수가 그렇게 지우를 막았는지. 네? 김철수는 재단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야. 지우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웠던 거지. 그 말을 듣고 보니 모든 게 이해됐어요. 김철수가 지우를 묘지에 오지 못하게 했던 이유, 저희와 만나는 걸 방해했던 이유 모두요. 그때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났어요. 나가보니 김미경과 김철수가 서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어두운 표정이었죠. 뭘 하러 오셨어요? USB 돌려주러 왔어요. 김철수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USB요? 병원에서 가져간 거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맡아야 할 물건이거든요. 저는 현관문을 막아섰어요. 왜 당신들이 맡아야 하는데요? 김미경이 앞으로 나오며 말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위험한 것들이 많아요. 위험하다니요?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되는 자료들이요. 태성 씨가 제 옆에 서며 말했어요. 그게 왜 위험한 건가요? 혹시 당신들이 곤란해지는 일이라서 그런 건 아니죠? 김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우리가 뭐가 곤란해져요? 재단 비리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곤란하겠죠. 그 말에 김철수가 발끈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USB 봤어요. 당신이 주민들을 내쫓는 일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김미경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돼요? 그럼 지훈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저는 USB를 꺼내들며 말했어요. 지훈이가 목숨 걸고 모은 자료들이에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당신들이 한 일들이요. 김철수가 USB를 빼앗으려고 했지만 태성 씨가 막았어요. 만지지 마세요. 당신들이 뭔데 우리 가족 일에 참견해요? 가족이요? 지우한테 가족 노릇이라도 제대로 했나요? 저는 화가 났어요. 지금까지 지우를 학대하면서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다니요. 김미경이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요. 아가씨, 이거 아세요? 이 자료들 공개되면 지우만 피해봐요. 무슨 말이에요? 지우 엄마 수술비 누가 될 것 같아요? 재단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자료 공개되면 그 지원도 끊겨요.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럼 저희가 수술비를 대겠어요. 뭐라고요? 지우 엄마 수술비 저희가 다 대겠다고 했어요. 김철수와 김미경이 당황했어요.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었거든요. 그때 또 현관벨이 울렸어요. 나가보니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어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신고요? 네. 협박과 공갈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저는 김철수와 김미경을 바라봤어요. 둘 다 당황한 표정이었죠.
저희가 신고한 게 아닌데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신고했어요. 지우였어요. 언제 왔는지 저희 집 앞에 서 있었죠. 지우야? 어떻게 여기에? 고모 집에서 나왔어요. 무서웠거든요. 지우가 경찰관에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할머니한테 나쁜 말 했어요. USB 달라고 협박했어요. 경찰관이 김철수와 김미경을 바라봤어요. 협박이 사실인가요? 김철수가 황급히 변명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뭐죠? 경찰관이 따져 물었어요. 저는 USB를 경찰관에게 보여줬어요. 여기 증거자료들이 들어있어요. 이분들이 불법적인 일에 관여했다는. 잠깐만요. 이거 중요한 증거자료인가요? 네. 12년 전 사라진 제 아들이 남긴 자료예요. 경찰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일단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진술을 받겠습니다. 김철수와 김미경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 경찰서에서 밝혀지겠죠. 경찰서로 가는 길에 저는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지우야, 무서웠을 텐데 잘했어. 할머니, 아빠가 남긴 자료가 정말 있어요? 응. 아빠가 지우를 위해 진실을 남겨뒀어.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는 어디 계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직 지훈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요. 경찰서에서 USB 자료들이 공개됐어요. 재단의 비리, 김철수의 관여, 모든 게 명확히 드러났죠. 김철수와 김미경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이제 지우를 괴롭히는 일은 없을 거야. 태성 씨가 제게 말했어요. 네. 이제 지우가 안전해졌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었거든요. 지훈이를 찾는 일이요. 저는 지우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에게 아빠를 찾아주고 싶었어요. 지우야. 네, 할머니. 우리 아빠 찾으러 가자. 지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반드시 지훈이를 찾을 거라고. 그리고 우리 가족을 다시 완성시킬 거라고. 김철수와 김미경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진실이 승리한 거였거든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며칠 후 태성 씨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재단 비리를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한 거였어요. 지훈이가 목숨 걸고 모은 자료들을 세상에 알리는 거였죠. 기자회견장은 기자들로 가득했어요. 태성 씨가 단상에 오르자 플래시가 터졌죠. 저는 오늘 12년 전 실종된 제 아들 한지훈이 남긴 자료를 공개합니다. 태성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단호했죠. 저희 재단에서 개발 과정에서 저질러진 모든 비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과드립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실종된 아들분과 재단 비리가 관련이 있나요? 네. 제 아들은 비리를 폭로하려다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럼 실종이 아니라 의도적인. 현재 경찰에서 재수사 중입니다. 저는 집에서 기자회견을 지켜봤어요. 옆에는 지우가 앉아 있었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빠를 위해 저러는 거예요? 응. 아빠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야. 지우가 화면 속 태성 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태성 씨는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면서도 진실을 말하기로 한 거였거든요.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철수와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지훈이가 남긴 증거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했죠. 지우야, 이제 무서운 사람들은 모두 잡혔어. 정말요? 응. 이제 누구도 지우를 괴롭힐 수 없어. 지우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었어요. 며칠 뒤 병원에서 수진 씨가 수술을 받았어요. 저희가 모든 비용을 댔죠. 태성 씨 말로는 지훈이가 했을 일이라고 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수진 씨가 회복실에서 깨어나자 가장 먼저 한 말이 있었어요. 지우는 어디 있어요? 저는 지우의 손을 잡고 병실로 들어갔어요. 엄마. 지우가 수진 씨에게 달려갔어요. 어머니와 아들이 껴안는 모습이 눈물겹더군요. 지우야,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많이 무서웠지?
괜찮아요, 엄마. 할머니가 지켜줬어요. 수진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아니에요. 지우는 저희 손자니까요. 앞으로 지우를 잘 부탁드려요. 저는 수진 씨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 씨도 빨리 회복하세요. 지우가 엄마를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 저희는 지우와 함께 새로운 집을 보러 갔어요. 수진 씨와 지우가 함께 살 수 있는 넓고 쾌적한 집이었죠. 와, 정말 커요. 지우가 집 안을 뛰어다니며 신나했어요. 지우야, 여기가 내 방이야. 태성 씨가 가장 큰 방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제 방이요? 정말요? 응. 그리고 여기는 네 책상이고, 여기는 옷장이야. 방 안에는 새 가구들이 가득했어요. 책상, 침대, 옷장, 그리고 피아노까지요. 피아노도 있어요. 지우가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눌러봤어요. 아름다운 소리가 났죠. 지우가 음악을 좋아한다고 해서 준비했어. 저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너무 좋아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다음 날, 저희는 지우를 위한 새 옷을 사러 갔어요. 백화점에서 지우에게 옷을 골라주는 시간이었죠. 이거는 어때? 태성 씨가 정장 세트를 보여줬어요. 너무 멋있어요. 지우가 좋아했어요. 저는 지우에게 따뜻한 겨울 옷들을 골라줬어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옷을 입지 못했을 테니까요. 할머니, 이렇게 많이 사도 돼요? 물론이지. 우리 손자니까. 지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우가 말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뭘 감사해 하니? 우리가 더 고마워. 왜요? 지우가 우리한테 와줘서 고마워. 태성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우야, 우리는 지금까지 손자가 없어서 아쉬웠거든. 그런데 네가 와서 우리가 정말 행복해. 지우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서 행복해요. 며칠 뒤 수진 씨가 퇴원했어요.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이었죠. 어머나, 정말 이런 집에서 살아도 되는 건가요? 수진 씨가 놀라며 집 안을 둘러봤어요. 당연하죠. 지우는 저희 손자니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지우야, 엄마가 어때?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우가 활짝 웃었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함께 식사했어요. 진짜 가족이 된 첫 번째 식사였죠. 지우야, 이제 매일 이렇게 함께 밥 먹을 수 있어. 정말요? 응. 우리는 가족이니까. 태성 씨가 지우에게 반찬을 올려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거 맛있어요. 그래, 할머니가 만든 거야. 지우가 저를 바라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어요. 식사 후에 지우가 피아노를 쳤어요. 지훈이를 위해 만든 노래였죠. 하늘 높이 날아가는 새처럼. 지우의 목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지훈이의 목소리와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노래가 끝나자 지우가 말했어요. 할머니, 아빠가 돌아오시면 이 노래를 들려드릴 거예요. 그래, 아빠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그날 밤, 지우를 재운 후 저와 태성 씨는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가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네요. 그러게요. 꿈만 같아요. 지우를 위해 더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어요. 나도 그래요. 지금까지 못해준 걸 다 해주고 싶어요. 저희는 지우를 위한 계획들을 세웠어요. 좋은 학교에 보내고, 음악 교육도 받게 하고, 무엇보다 사랑을 듬뿍 주기로 했죠. 다음 날부터 저희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매일 아침 지우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방과 후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주말에는 가족 나들이를 하고, 지우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려고 했어요.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지우가 제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할머니도 행복해.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을 거죠? 물론이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렇게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지우에게는 따뜻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희에게는 사랑스러운 손자가 생긴 거였죠. 비록 지훈이는 아직 찾지 못했지만, 지훈이가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인 지우와 함께하는 나날들이 저희에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그날 밤, 저는 지우의 잠든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지훈아,
엄마가 지우를 잘 키울게. 네가 사랑했던 아이를 엄마가 더 사랑해줄게.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지훈이가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예전처럼 위축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죠. 밝고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지우를 깨우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지우야, 일어날 시간이야. 네, 할머니. 지우가 벌떡 일어나 세수하러 가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어요. 예전에는 혼자 모든 걸 해야 했는데, 이제는 누군가 챙겨주는 게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해하는 것 같았어요. 아침 식사 시간에는 늘 화기애애했어요. 오늘 학교에서 뭐 배우니? 태성 씨가 지우에게 물었어요. 음악 시간에 합창 연습해요. 할아버지도 들으러 오세요. 정말? 그럼 할머니랑 같이 갈게. 지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자신을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지우는 늘 그날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줬어요.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제 그림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 어떤 그림? 가족 그림이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저랑 그렸어요. 지우가 가방에서 꺼낸 그림을 보니 눈물이 날 뻔했어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지훈이 모습이 살짝 그려져 있었어요. 지우야, 아빠도 그렸구나. 네. 아빠도 우리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주말에는 늘 가족 나들이를 했어요. 공원에 가서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죠. 지우에게는 모든 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지우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할머니도 지우 덕분에 행복해. 정말요? 응. 지우가 우리 집에 온 다음부터 매일매일이 즐거워. 어느 날 저녁, 지우가 피아노를 치며 새로운 노래를 불렀어요. 고마운 사람들아, 사랑하는 가족아.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지켜주셔서.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라서 행복해요. 지우가 직접 만든 노래였어요. 가사 하나하나가 진심이었죠. 노래를 듣고 있던 태성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지우야, 정말 잘한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그렇습니다. 태성 씨는 지우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지우는 재능이 있었고, 태성 씨는 훌륭한 선생님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지우는 더욱 성숙해졌어요. 수진 씨를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안부도 챙겼어요. 그리고 저희가 해준 것들에 대해 늘 고마워했죠. 할머니, 제가 커서 돈 많이 벌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다 갚아드릴 거예요. 갚을 게 뭐가 있니? 우리는 지우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그래도요.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께 좋은 일 해드리고 싶어요. 지우의 마음씨가 너무 고마웠어요. 어느 날, 지우가 저에게 제안했어요. 할머니, 오늘 아빠 묘에 가요. 왜 갑자기? 아빠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희는 오랜만에 묘역을 찾았어요. 처음 지우를 만났던 그곳이었죠. 지우는 지훈이 묘비 앞에 꽃을 올려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 안녕하세요. 지우예요. 지우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예전처럼 울먹이지 않았죠. 아빠,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정말 잘 챙겨주세요.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학교도 다니고, 피아노도 배우고, 친구들도 생겼어요. 그리고, 지우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지우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아빠가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지우가 일어나서 저희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한테 인사해주세요. 저는 지훈이 묘비 앞에 서서 말했어요. 지훈아, 엄마야. 지우를 잘 키울게. 네가 사랑했던 아이를 엄마가 더 사랑해줄게. 태성 씨도 고개를 숙였어요. 지훈아, 아빠가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는 지우를 지킬 거야. 그때 지우가 노래를 시작했어요. 하늘 높이 날아가는 새처럼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어요.
예전에 아빠에게 들려주고 싶다던 그 노래였어요. 하지만 가사가 바뀌어 있었죠. 이제는 슬픔이 아닌 감사의 노래였어요. 노래가 끝나자 저희는 한참을 묵념했어요. 묘역을 떠나는 길에 지우가 말했어요. 할머니, 아빠가 기뻐하셨을까요? 당연하지. 지우가 이렇게 밝게 자라는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행복하셨을 거야.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태성 씨가 말했어요. 지우야,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 지내자. 네.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계속 함께 있고 싶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어요. 지우야, 무엇보다 소중한 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야. 저는 지우에게 말했어요. 가족이라는 건 꼭 피가 섞여야 하는 게 아니야.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이 더 중요하지.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해요. 우리도 지우를 정말 사랑해. 그날 밤, 저는 지우를 재우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지훈이가 저희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처음 지우를 만났을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 어린아이가 저희에게 이렇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줄 줄은 몰랐거든요. 지훈이가 떠난 후 빈자리가 너무 컸어요. 하지만 지우가 그 자리를 다른 사랑으로 채워줬어요. 다음 날 아침, 지우가 일어나자마자 저에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좋은 꿈 꿨어요. 어떤 꿈? 아빠가 나타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지우를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요. 저는 지우를 꼭 안아줬어요. 정말? 그럼 아빠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네. 그리고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걱정 안 하신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때로는 상실이 새로운 사랑을 만나게 해주기도 한다는 걸요. 지훈이를 잃는 아픔은 여전히 있지만 지우를 통해 다른 형태의 사랑을 배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밥 먹어요. 지우가 식탁을 차리며 불렀어요. 저와 태성 씨가 식탁에 앉자 지우가 말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우리도 지우 사랑해. 창밖으로는 따뜻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마침내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서로 다른 아픔을 치유해주는 특별한 가족이요. 그리고 이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지우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도, 그리고 그 아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해줄 때까지요. 사랑은 그렇게 이어지는 거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과 부담 없이 작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멋진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셨겠죠?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담장위 라디오의 DJ 임영훈이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놀러와주세요. 저는 여기서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